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믿겨지십니까?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양복을 입고 한 손에는 18년산 위스키, 다른 한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수술용 메스를 들고 있네요. 그가 서 있는 곳은 병원이 아닙니다. 사방이 철창으로 막힌 땀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지하 격투장 한가운데입니다. 그의 발밑에는 방금 배가 찢어진 핏불 테리어 한 마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보통의 수의사라면 당장 지혈부터 했겠죠. 그런데 이 남자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정체불명의 주사기를 꺼내 개의 상처 부위에 사정없이 꽂아 넣습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마약성 흥분제입니다. 일어나. 아직 배당금 20억 남았어. 죽을 거면 상대 목덜미는 뜯어놓고 죽어야지. 에? 배당금 20억 남았어. 네, 이 미친 남자가 누구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불과 3시간 전 TV 뉴스에서 유기견들의 아버지, 살아있는 슈바이처라며 국민 훈장을 받았던 바로 그 강영석 원장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그가 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개들에게 마약을 주사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시간을 딱 1년 전으로 돌려보죠. 저는 수의대 졸업을 앞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제 꿈은 딱 하나, 강영석 원장님 밑에서 일하는 거였죠. 당시 강 원장님은 살아있는 성인이었습니다. 뉴스 기억나시죠?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인 유기견을 구하겠다고 직접 도로에 뛰어들어 다리를 다쳤던 그 사건. 피투성이가 된 채 강아지를 품에 안고 응급실로 뛰어가던 CCTV 영상은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병원 수익 전액을 유기견 보호센터에 기부하고 정작 본인은 10년 된 낡은 경차를 타고 다니는 강영석 원장,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입니다. 제가 처음 이 병원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원장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쪽잠을 자는 간이 침대 옆에는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고 낡아빠진 수술복은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했죠.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군, 우리 병원은 돈 못 벌어. 대신 생명을 벌지. 자네 굶어 죽어도 아이들 눈빛 보면서 버틸 자신 있나? 와, 그때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청춘을 다 바쳐도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가난과 희생이 철저하게 계산된 마케팅 비용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입사 3개월 차쯤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VIP 집중치료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병원 가장 안쪽 원장님 지문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 특수 격리구역이었죠. 원장님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긴 전염병 도는 아이들이라 면역력이 약해. 남한군은 절대 출입 금지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더군요. 분명 걷지도 못할 만큼 아파서 들어간 대형견들이 밤만 되면 짖지를 않습니다. 아니, 짖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쾅, 쾅 하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들려오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 일부러 화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결정적인 의심이 싹튼 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버리라며 건넨 검은 봉투가 찢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 피 묻은 차트 하나가 떨어지더군요. 주워보니 일반적인 진료 차트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명 도사견 불도저, 병명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처방 항생제 투여 금지, 근육 강화 스테로이드 200ml 주입, 통각신경 차단술 실시. 수의학을 배운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대가 끊어진 개한테 스테로이드를 붓고 통각, 곡통을 차단한다?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고통을 못 느끼고 계속 뛰게 만드는 일명 좀비주사 처방이거든요. 게다가 차트 하단에는 수기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매치 5월 12일 상대견 로트와일러 타이탄 예상 배당률이 1대 3.2. 매치? 배당률? 이게 대체 무슨... 그날 밤 저는 원장님이 퇴근하고 난 뒤 몰래 병원 원묵과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불도저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죠.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3월 15일 안락사 처리, 사체 소각 완료.
죽었다던 개가 왜 스테로이드를 맞고 매치를 앞두고 있었을까요?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2시. 저는 퇴근하는 원장님의 낡은 경차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 집으로 가지 않더군요. 도시 외곽의 폐쇄된 냉동 물류창고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청빈한 원장님의 경차가 멈추더니 트렁크가 열리고 거기서 원장님이 나오는데 옷을 갈아입더군요. 낡은 수술복을 벗어 던지고 번쩍이는 명품 정장으로요. 그리고 창고 입구에는 벤츠,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같은 슈퍼카들이 줄비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외교관 차량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고 환풍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콜로세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돈다발을 흔들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링 위에서는 개 2마리가 서로의 살점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실시간 배당률이 떴습니다. 청코너, 해피, 골든 리트리버 믹스, 배당 5.2배. 적코너, 깜돌이, 로트와일러 믹스, 배당 1.8배. 그런데 그 개들, 낯이 익석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안락사 처리되었다던 유기견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꼬리를 치던 리트리버 믹스견 해피. 주인에게 학대받아 다리를 절던 깜돌이. 녀석들은 눈이 시뻘겋게 충혈든 채 입에는 거품을 물고 서로를 죽일 듯이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해피의 입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피는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지, 칭찬해줘 라고 하듯이. 그리고 그 링 위, 심판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은 남자. 강영석 원장이었습니다. 자, 3라운드 시작합니다. 청코너 해피. 지난주에 제가 직접 앞니를 티타늄 합금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무는 순간 뼈까지 으스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목! 오늘 특별히 분노 호르몬 2.0 신약을 투여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개발한 건데요. 세로토닌 억제제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촉진제를 섞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 개는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걸 찢고 싶어 미칠 지경이죠. 배당금 5배 거세요. 그는 수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대형견들을 무료로 수거해와서 자신의 의학 지식으로 살인 병기에 개조하는 투견 설계자였던 겁니다. 이빨을 날카롭게 갈고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약물을 먹이고 고통을 못 느끼게 신경을 끊어버리는 수술. 그 모든 게 그 VIP 치료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링 한쪽에 CCTV 생중계라고 적힌 화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전 세계에서 접속한 시청자 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23,487명. 현재 베팅 금액 234만 달러. 이건 단순한 불법 투견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다크웹 투견 스트리밍 사업이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현장을 촬영하다 경호원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꿇린 채 강 원장 앞에 끌려갔죠. 저는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당신이 사람입니까? 어떻게 아픈 애들을 데려다가 괴물로 만들어요? TV에서 흘린 눈물은 다 가짜였냐고요? 그러자 강 원장, 제 얼굴에 담배 연기를 훅 내뿜으며 아주 나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민우야, 너 아직도 세상을 동화책으로 보니? 내가 얘들을 학대했다고?
천만에. 난 얘들한테 직업을 준 거야. 뭐라고요? 생각해봐. 어차피 보호소에 있으면 안락사 주사 한 방 맞고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질 목숨들이야. 가치 없는 고깃 덩어리라고. 그런데 내 손을 거치면? 쟤들 몸값이 얼만 줄 아냐? 한 판 이기면 1억이야. 너 같은 놈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을 쟤들은 하룻밤에 벌어. 이게 바로 자본주의적 구원이라는 거야. 무능하게 죽느니 화려하게 싸우다 죽는 게 훨씬 영광스럽지 않아? 그리고 있잖아. 저기 해피바. 원래 주인한테 매일 맞고 굶었던 개야. 근데 지금은 최고급 사료 먹고 전문 트레이너가 붙고 VIP 대접받잖아. 제가 전 주인집에 있었으면 이미 굶어 죽었을 거야. 근데 나한테 와서 챔피언이 됐어. 내가 쟤를 학대한 거야? 아니면 구원한 거야? 자본주의적 구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친 게 아니라 악마 그 자체구나. 죄의식이라는 게 아예 삭대된 인간이구나. 그리고 민우야, 너 착한 척하는 거 이제 그만해. 너도 알잖아. 이 세상에 진짜 선은 없어. 다들 자기 배만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나? 난 솔직한 거야. 난 돈이 필요하고 쟤들은 쓸모가 필요해. 서로 윈윈 아니냐고. 이거 5천만 원. 너 빚 많잖아. 학자금 대킬에 아버지 병원비. 이거면 다 갚을 수 있어. 여기서 본 거 잊어. 그냥 좋은 원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의사로 살아. 그게 너한테도 훨씬 이득이야. 저는 그 수표를 짓밟았습니다. 가서 신고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해요. 신고? 민우야, 여기 VIP 명단 한번 볼래? 현직 판사 3명, 검사 5명, 국회의원 2명, 재벌 총수 7명. 특히 저기 3번 테이블 보여?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 법무부 차관이야. 걔가 오늘 깜돌이한테 3억 걸었어. 네가 신고하는 순간 누가 먼저 감옥 갈 것 같아? 나? 아니면 증거도 없이 존경받는 수의사를 모함한 너. 착한 건 좋은데 멍청하면 안 돼. 세상은 착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장원전은 제가 완전히 굴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제가 쓰고 있던 안경, 그건 평범한 안경이 아니었습니다. 수의대 동기 중에 IT 전공으로 복수 전공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만들어준 실시간 클라우드 스트리밍 안경이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 강 원장이 한 모든 말이 이미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 업로드되고 있었던 겁니다. 원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원장님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너무 과소평가하셨어요. 뭐? 제 안경이 뭔지 아세요? 스마트 글래스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녹화 중이고요. 실시간으로 제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되고 있어요. 그리고 10분 전에 이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와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5개 언론사에 자동 전송 완료됐습니다. 이 개자식이...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동물보호 단속반이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BIP석에 있던 권력자들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봉쇄된 상태였죠. 강영석! 동물보호법 위반, 도박해설, 불법 의약품 유통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 원장은 끌려가면서도 저를 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넌 끝났어! 넌 이 바닥에서 절대 못 살아! 내 변호사가! 원장님,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는 힘 있는 놈보다 진실을 아는 놈이 이기는 시대예요. 그리고 진짜 구원은요, 생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강영석의 투견 조직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함께 연루된 판사, 검사, 정치인들도 모두 구속 수사를 받았고 정부는 긴급히 동물학대 처벌법을 강화했습니다. 링에서 구조된 47마리의 개들은 전문 재활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피는 놀랍게도 3개월간의 치료 끝에 다시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해피는 제 병원의 치료 도우미 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대받은 동물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머리를 비벼주는 그런 역할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은 때로 선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현재도 전국에 불법 투견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물 학대를 목격하시면 국번 없이 1577-0954로 신고해 주세요.